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3장인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의외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에너지와 문명 단원에서 에너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에 대한 정의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정의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빛이나 그리고 전기, 화학연료 등, 그쵸?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위가 좀 중요하죠? 단위는 줄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단위는 줄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 책에는 총 6가지, 그쵸? 카테고리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좀 중요한 에너지 부분이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로 삼아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는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종류 부분이 다시 한번 세분화돼서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특히 위치 에너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준면에 따라서, 그쵸?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기준점은 제로, 0 부분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봐주시면 열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적어볼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제 A라고 적고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물체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체의 온도나 상태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화학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요. 화학 에너지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학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학 결합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화학 결합을 통해서 저장된 에너지죠.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인 전기 에너지가 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이동으로, 그쵸?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다. 그리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핵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해주시면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어떻게 돼요?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자핵 부분은 우리 원자의 구조할 때 중심 부분에 있는 구조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원자의 중심 구조죠. 원자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게 원자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결합하거나 분열하는 거죠.
에너지가 결합하거나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파동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파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에너지, 그쵸?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 빛 에너지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우리가 보통 빛 에너지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 에너지도 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로 어떻게 된다?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에너지의 종류가 7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학적 에너지 부분이었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더해준 부분, 그리고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기 에너지, 그리고 요즘에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핵 에너지고요. 자연적으로 조금 어떻게 돼요? 신재생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파동 에너지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적어보고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어떻게 된다? 전환하거나 바뀌어지는 부분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자연 현상이나 모든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일상생활이나 모든 현상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어떻게 된다?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2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요.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총 7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총 7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시험 부분에서는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예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무조건 외우시려고 하시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태양이라고 나와 있죠? 태양에서는 어떠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얘가 핵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 하면 열과 빛 에너지 생각이 나시죠? 그쵸? 얘가 중심 부분의 핵 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태양 중심 부분에 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이제 태풍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이제 태풍이 많이 일어나죠.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태양의 열 에너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위로, 수증기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수증기에 의한 열과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수증기에 의한 열과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위로 상승이 되면 몽실몽실 만들어지는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름에 의한 위치 에너지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름의 위치 에너지. 그러다가 이 구름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상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얼음 덩어리 같은 빙전 같은 경우는 눈으로 내리고요. 이렇게 녹게 되면 비나 바람을 통해서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나 비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바람이나 비의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 태풍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열 에너지가 상승을 해서 그쵸?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람이나 비의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그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더해진 에너지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바람과 비가 운동도 하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부분은 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의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봐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태양열 에너지부터 공통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태양열 에너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양열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수증기에 의한 열 위치 에너지로 또 전환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기호로 A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똑같으니까요. 수증기에 의한 열 위치 에너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구름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이것도 기호로 B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 위치 에너지가 결론적으로는 바람은 윗부분, 그쵸? 태풍은 바람도 같이 나타나잖아요. 바람과 통해서 비를 내리는 게 태풍이고 비는 어떻게 돼요? 바람은 제외하고 비만 내리죠. 그래서 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비 부분에서는 에너지 전환 부분이 어떻게 돼요? 태풍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지각 변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지표 부분에 있는 껍데기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죠. 이러한 지표 껍데기 부분이 어떻게 된다? 변화, 변동,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각 부분, 지구의 가장 껍데기 부분이라서 지구 부분에 해당되는 열 에너지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중심 부분에 있는 멘틀이 또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멘틀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멘틀의 운동 에너지. 다음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지각, 바깥 부분에 있는 변동 부분이니까 가장 바깥 부분에선 지진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진에 의한 파동 에너지가 지각 변동에 의한 에너지 전환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파동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우리 책에 얘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진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지진에 의한 에너지 전환 부분 봐주시면 지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지구 어떻게 돼요? 내부에 의한 열 에너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구 내부에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과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그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 부분이 흔들리는 현상이죠. 그쵸? 그래서 운동과 위치 에너지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에너지의 운동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파동 에너지까지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파동 에너지까지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각 변동 부분에 어떻게 된다? 지진 부분과 지각 변동이 약간 다르죠. 얘 부분에서 전환 부분이 얘는 지진의 파동 에너지고 결론적으로 이 지진 부분은 파동 에너지로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광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에너지 전환 부분 빨간색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식물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언제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햇빛이 비치고 있는 낮에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 광합성이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포도당과 그쵸? 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광합성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광합성 현상에서는 첫 번째 원료가 되는 에너지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쵸? 결합하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적었고요. 별표 하나를 할게요. 광합성 현상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분 봐주시면 7번째는 이제 번개예요. 번개라고 하면 우리 이제 여름철에 비도 오면서 그죠? 좀 무서운 소리가 굉음이 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얘는 이제 번개가 내칠 때 이렇게 찌직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얘가 원래 원재료는 전기 에너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불빛을 내서 이제 그쵸?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전환 부분 7가지를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좀 중요한 건 태양. 제가 별표를 할게요. 태양 부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건 지진 현상. 그 다음엔 광합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세요. 좀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전환과 이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부분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 나온 부분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분명히 외우시면은 헷갈리십니다.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이제 발전기가 나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그쵸? 모터 소리가 나죠. 많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모터가 들어있어서 이 모터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발전기라서 우선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게끔 하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다음 부분 봐주시면 얘로 뭐가 나와 있나요?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자동차가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화학 에너지가, 그쵸? 연료 등을 넣으니까 화학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런 화학 에너지가 돌리고, 그쵸? 자동차를 시동을 켜는 순간 뜨겁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운동을 하게 되죠.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화학 에너지가 석유, 석탄, 그쵸? 경유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태양 전지가 나와 있죠. 요즘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되는 에너지 부분이니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좀 중요하니까요.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 보시면 이제 전등이 나와 있습니다. 전등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전등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그쵸? 빛 에너지로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봐주시면 우리 많이 쓰이고 있는 휴대전화 충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충전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휴대전화 사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충전과 비슷하니까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제 음식물 섭취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보시면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물 섭취라고 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 거예요? 먹으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죠. 그쵸? 운동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곱 번째 보시면 근육 운동이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먹음으로써, 그쵸?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전환되는 거예요? 운동과 위치 에너지를 통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총 8가지가 나와 있고 저는 이제 7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쪽 부분에서는 나올 만한 건요. 제가 봤을 땐 자동차 부분, 특히 태양 전지 부분, 그리고 음식물 섭취 부분 이렇게 3가지 정도는 꼭 얘를 알고 계세요. 얘로 이제 설명 부분으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 보존과 전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어떤 법칙이 나와 있나 봤더니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형태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될 때 얘가 보존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말 좀 중요합니다.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할 때 소멸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에 변화가 없다라는 말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에너지 전략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중요하고 에너지 전략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원이 어떻게 된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전기 에너지를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그렇죠? 고갈이 되기 때문에 절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과학 토픽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실제 이번에 이제 바뀐 시험 경향 문제에서도 의외로 마지막 이쪽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에너지와 인류 문명의 발달해서 인류의 근원이 되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요? 지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는 게 어떻다? 그쵸? 태양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상현상도 일으키죠. 기상현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에너지도 나와 있죠.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근원이 되지만 에너지의 근원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와 핵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 관련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핵 에너지는 관련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왜 관련이 없는지 봤더니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쵸? 지구 내부에는 핵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얘는 핵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핵 에너지. 그리고 핵 에너지도 그쵸? 중심에서 핵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과는 그쵸? 태양 에너지와 관련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태양 에너지 전환과 이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무슨 현상이 있나요? 물과 대기의 순환과 기상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 전환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중요한 현상인 물과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물과 대기의 순환. 이 물과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지구는 복사 평형이라는 에너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쵸? 만약에 얘네들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저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뜨거워서 못 살고 고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추워서 못 살겠죠? 얘네들이 복사 평형, 그쵸? 에너지 평형을 이뤄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원이 되는 에너지도 역시 태양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이 어떻게 돼요? 광합성이라는 현상을 하게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 현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광합성 현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석유, 석탄 부분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석유, 석탄 부분을.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혀서 얘네들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태양 에너지로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부분에서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그쵸? 물과 대기의 순환도 일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합성 현상을 일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석연료로도 사용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4가지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요즘에는 뒷부분, 그쵸? 태양 에너지도 많이 토픽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사용과 문명의 발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에너지 이용 부분이 이제 시대별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류의 에너지 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원시 시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를 무엇을 사용하면서 이용을 했나요? 그쵸? 불을 사용하면서 에너지로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농경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농경시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연 환경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자연 환경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그쵸? 어떻게 된다? 화석연료가 사용이 됐죠? 18세기에 드디어 어떻게 된다? 화석연료가 이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서는 이제 천연 자원을 주로 사용을 했죠.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고요. 그쵸? 그다음 20세기에서는 특히 중요한 건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 부분, 그쵸?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현대 부분도 좀 중요하죠? 현대 부분에서는 전기나, 그쵸?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18세기 때는 이제 산업 혁명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 하나 더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때는 어떻게 돼요? 20세기 때는 산업기계와 교통수단에 의해서 석유가 좀 많이 사용이 됐죠. 산업수단과 산업기계와 교통수단에 의해서 사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인류가 어떻게 에너지를 이용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발전 방식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봐주시면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전 방식에는 총 우리 책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나요? 6가지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봐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 발전이 나옵니다. 그쵸?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뭐예요? 물 숫자죠. 그쵸? 그래서 물에 의해서 발전을 돌리는 건데요. 이때 보시면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물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게 수력 발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댐 같은 데 보면은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물을 이렇게 가둬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화, 그죠? 제가 한문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불에 의한 발전인데요. 얘는 이제 우선 보시면 화력 에너지를 통해서, 그쵸? 이 화력 에너지 어떻게 돼요? 화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불에 의한 에너지죠. 불이 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열이 어떻게 된다? 운동하면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 에너지로 이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 걸로 할게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원자력 에너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핵 에너지를 통해서, 그쵸? 원자 부분에 있는 핵 에너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선 핵 에너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요. 이러한 핵 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열이 발생하죠? 중심 부분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얘가 운동을 하게 되고요. 운동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에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광 발전. 요즘은 이제 대체 에너지가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봐주세요. 발표할게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이에요.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뭔가요? 그쵸?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람이 어떻게 하나요?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으로 전환된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열 병합 발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 병합 발전. 그래서 열 병합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화력 발전 후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어떤 거예요? 이 화력 발전, 그쵸? 이 화력 발전이라는 건 불을 통해서 이용하는 발전이죠. 이런 화력 발전 후에 얘가 폐기될 때 이 화력 발전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화석 연료를 이용하죠. 이러한 화석 연료를 재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폐기되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재사용하는 거죠. 연료를 재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조금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방식에 대해서 총 6가지를 배웠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까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 그쵸? 요즘 많이 쓰이려고 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하나 더 환경 보전적인 문제에서는 열 병합 발전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다음 부분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과 연구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출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은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이러한 에너지가 어떻게 흐름이 됐는지 생각해 주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